네,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 소장 남기업입니다. 저는 정책의 부동산 정책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제가 이제 시장의 유인 구조를 결정을 하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세제니까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가 노리는 불로소득을 잘 안 생기도록 세제를 단단하게 구축한다. 그 위에 이제 저렴하고 로또가 차단된 분양주택, 또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꾸준히 하게 되면 저는 그 집값도 하향 안정화되고 전월세도 어느 정도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보유세를 강화하는 건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제 인기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무지하게 인기가 없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몸에 좋은 쓴 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3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제 보편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종부세의 경우에는 실거주자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실거주는 아니죠. 1주택에 대해서 최대 80%까지 이제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실거주자에게만 만약에 혜택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똘똘한 한채 현상을 또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또 중요한 지역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투기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이 종부세 같은 경우는 거주냐 실거주냐의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혜택을 주는 거를 축소 내지 폐지하는 것으로 그쪽으로 가는 게 맞고 이제 비싼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과세 이연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좀 확장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1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거는 양도세가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요. 여기 이제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지금 주고 있는데 혜택을 주더라도 근로소득세하고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된다. 근로소득세하고 비교를 해보면 만약에 10년 거주했는데 10억의 양도 차익이 생겼다. 지금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얼마 내냐면 평균 한 1,000만 원 냅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이 1%입니다. 근데 10년에 10억의 근로소득이 생겼다. 근로소득세가 2억 5천만 원 됩니다. 25% 됩니다.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굉장히 우대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양도세도 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남기업 교수께서는 뭐 계속 그 주장을 세게 하고 계시죠. 하여튼 저도 사실 궁금해요. 이게 저도 그런 주장을 야인일 때 또 시장을 하고 있을 때 좀 남기업 선생 말씀 따라 한번 했다가 엄청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현실이죠. 이게 어떤 세금의 부과 대상을 특정 부분에 대해서 부과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나도 저기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난 또 저런 대상이 되는 게 내 꿈인데 거기다 세금을 올린단 말이야. 이렇게 저항이 확장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안은 감사하고 이 얘기는 하나 좀 전제로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실거주 1주택이냐라고 할 때, 내가 잠깐 직장 때문에 잠깐 옮기는 거?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아니 애들 교육 때문에 잠깐 이거 어쩌라는 거냐? 뭐 내가 입원해야 되는데 어쩌라는 거냐? 이런 지적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안 살잖아 잠깐.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청와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집이 비었는데 그럼 너는 비거주용 아니냐? 실거주용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우리가 좀 공유를 하자는 취지인데 앞으로는 좀 용어를 좀 바꾸자고 했어요. 제가 저번에 우리 회의 때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거주용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나 거주용으로 가지고 있는데 잠깐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은 비거주하지만 이거 거주용이다. 라고 하면 이거 실거주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구분 기준을 거주용, 주거용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동의할지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예, 제 말씀은 거주용이라 하더라도 그걸 똑같이 양도세에서 하자. 뭐 그렇게 양도세에서 알겠습니다. 혜택을 말은 주세요. 알아들었고요. 예,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정책 결정이나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잠깐 못 살더라도 용도가 원래 그러면은 똑같이 취급하자 그런 거였어요. 네, 계속해서 의견 듣겠고요. 저기 흰색 셔츠 입은 여성분 계시거든요. 카메라 뒤쪽에 네, 가운데에 계시는데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저는 지방국립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지우라고 합니다. 학생이시군요. 네네. 네, 저는 이 기회를 통해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불공정한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서울에 부모님의 집이 있는 청년과 지방에서 올라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고소득자분들이 서울 부동산을 소유했다마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는 동안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국가에서 개입하여 종부세 강화와 양도 차익 환수를 통해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여기서 확보된 재원을 지방의 인프라와 주거 복지로 선순환되게끔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지방의 일자리가 필수적이지만 단순히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옮기는 것으로는 한계가 크게 있습니다. 기존 혁신 도시들처럼 일자리만 있고 교통, 의료,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면 통근 버스 등과 같이 인구들은 다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방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인프라가 갖춰진 거점 지역에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 집중 공급, 또 지방산모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의료 공백 해소, 지방 국립대 집중 투자를 통한 지역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한 것은 지방 국립대 집중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 합계 출산율이 또 높기 때문에 서울 집값 공공행진과 지방의 인프라 붕괴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란 나비 효과로 돌아오고도 있습니다. 다양한 학문을 지키고 전국 인재를 유인할 수 있도록 지방 국립대에도 대대적인 지정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추진해 주시고 계시는 S10 사업에서도요. S10의 이름을 올리려는 그런 주요 지방 거점 국립대들도 분명 있지만 그 외에 좀 규모가 작아서 지정 지원을 받기 좀 어려운 국립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방 국립대학교의 지원은 지역의 청년 정주율을 높이고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 인프라도 인구가 모여야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 국립대에 지원을 해주신다면은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청년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만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종부세 강화, 그리고 지방국립대의 대대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박수 치고 싶어졌죠. 네.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인데 그래서 노력하겠고요. 관련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면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 많은 문제들의 가장 큰 뿌리는 사실은 수도권 집중입니다. 이렇게 과밀하게 한 1극으로 집중한 사례가 찾기 어려워요.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경제력의 60% 가까이가 서울, 경기, 인천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팽창해 나가는 중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완화 또는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마치 대학 입시처럼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뭘 바꿀 때마다 막 논쟁과 분쟁만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아요. 이게 안타까운 점이죠. 근데 현실이고 그러나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이제 우리 이번 정부 들어서서는 하여튼 지방 분산 또는 새로운 성장 거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엄청난 투자도 필요하고 또 국민들의 공감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방에 지금 산업 거점들을 새롭게 지금 구축하는 역사적인 과업이라고 그럴까 이걸 시작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산업 유치도 하고 기반 시설도 확보하고 정주 여건 중에 뭐 의료 여건, 교육 여건 또는 인재 양성 여건 또는 뭐 문화, 의료 뭐 등등을 다 최대한 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죠. 뭐 재정 투자라는 건 너무 당연하고 또 공공기관이나 뭐 여기를 대대적으로 이전하는 사업도 곧 하게 될 테고요. 다행히 최근에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의 노력으로 어쨌든 정말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게 어쨌든 반도체 관련 산업들의 화력으로 이제 초과 세수가 어느 정도 생기게 됐는데 이제 이걸 이제 지방의 또는 청년의 교육에 뭐 미래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이제 거기에 다 지금 말씀하신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수도권 집중을 좀 완화하면서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면 효율성은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도 지방의 고용률이 엄청 올랐거든요. 수도권은 거의 정체가 됐는데 지방은 고용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뭐 처음 있는 일인데 여러분은 잘 느끼지 못하시면 조금씩의 변화에 싹은 트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주택 문제도 수도권 집중 완화와密接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잘 저희가 참고하도록 할게요. 네, 댓글 잠깐 소개해드리면 사심을 하나 좀 발휘해도 되겠습니까? 이광수 선생 저걸 많이 보는데 다음에 이광수 선생 한번 지적 한번 해주세요. 이광수 소장님이 손을 드시면 발언 기회를 계속 들고 있어요, 내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댓글 소개해드리면 NG 러브 79님이 작은 땅